심심할 때 들어 수다들의 수다 심들어 찐수다.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옛이야기 찐따 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학 찐따 폭주종입니다. 네. 와. 오늘도 지역마다 도시 하나씩을 정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알아보고 각자가 좀 픽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침드렁 찐수다. 오늘 저희가 방문할 도시, 살펴볼 도시는 어딘가요, 북주종님? 오늘 저희가 갈 도시는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예, 제천. 북주종님은 제천 가보셨나요? 저는 제천 못 가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진 기억은 지리 시간에 한국 도시 이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빈칸에 제천 썼던 기억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충북 지역이 어렵잖아요. 아니, 충북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들이 그쵸? 네네네. 제천 이렇게 하여튼 주변으로 이렇게 헷갈려서 송주 막 예, 이렇게.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요번에 근데 찾아봤는데 제가 관심 있던 주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봤습니다. 저번에 갔던 하동도 안 가보시고 고창도 안 가보시고 제천도 안 가보셨으면은 제가 집돌이라 가지고요. 인생 헛사신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집을 좋아해서 요번 시즌 끝나고 요 하나하나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제천. 안 가신 데가 한 두 없네요. 번? 아, 뭐 보헤미안이십니다. 이게 바로 보헤미안. 연륜이 이게 바로 연륜일까요? 역시. 이렇게 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가본 데가 많네. 제천은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또 음악영화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려 가지고 저는 그거 보느라고 한 두 번 갔던 기억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갔던 거는 2017 년? 좀 됐어요. 2017 년에 마지막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기억이랑 그때 뭐 갔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유명하다는 거 좀 먹고 영화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저도 제천 찾아보면서 이거를 내가 미리 좀 공부하고 갔으면 제천 놀러 가서 되게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자료 조사를 안 하고 갔었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이 그 자료 조사를 대신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 정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시즌이 끝나면 이 자료조사와 정보를 머리에 품고 그렇게 가야지 한 번 가도 두 번 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진짜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시즌 1 하고 시즌 2 하고 시간이 조금 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 약간 능글맞아지셨네요. 칭찬이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저희가 살펴볼 도시 제천을 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천이 되게 그 지리상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제 단양, 영월, 서쪽으로는 충주, 남쪽으로는 경북 문경, 북쪽으로는 강원도 원주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요. 보면은 이제 충북이긴 한데 강원도 이제 경북 이쪽이랑 되게 밀접해 있어 가지고 완전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왜 폭주종님이 이제 뭐 그 "지리가 헷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너무 좀 이해가 되는 이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기준으로 생활 인구가 약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이면은 시골 농촌 지역 중에서는 작은 지역은 아니네요. 고천시이고 읍면 이런 것도 면이 한 개 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아, 명이고 예전에는 시멘트를 생산을 엄청 많이 해 가지고 발전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관광업 위주로 이제 음, 진행을 하고 있고 제천에서 밀고 있는 약간 이게 이런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무슨 도시? 제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줄짜리 이거를 예, 예, 만들잖아요. 예. 그게 자연 치유 도시 한방 도시 제천입니다. 한방 도시요? 한방 도시. 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거는 뭐 먹거리, 즐길거리에서 한 번 더 왜 한방 도시인지는 설명을 해 드릴 네, 거고요. 제가 이제 제천에 관련해서 찾다가 쪼끔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제천시가 네.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역. 그 비자가 저희 여행 갈 때 하는 비자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예, 대상으로
이제 그 제천 지역에 정착할 생활 인구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특별한 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범 사업 아. 중인 것 네네네.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거를 다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 몇 개 지역이 있는데 네. 제천이 지금 해당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신기해 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네. 근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은 아니고 네.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국내 전문 대학 이상을 졸업한 혹은 졸업 예정인 사람이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범죄 경력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재밌는데, 전년도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부른답니다. 저 처음 봤어요. 전 GDP만 알다가 GNI를, 경제 문외한이라 지금 처음 봤는데, 국민 총소득 70% 이상이어야지 이 비자 발급의 대상자가 된대요. 본인이 7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신청하는 그 외국인이 그 나라 국가에 우리나라 국가예요. 아 우리나라 기준 네. 70%. 70% 이상의 국가에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어우 들어서 엄청 복잡하네요. 2023년, 네, 2023년 국민 총소득이 하나로 하면 4,400만 원이에요. 예예예. 4,400만 원에서 7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음. 4,400 에서 70%면 그럼 한 연소득 한 3,000,000 3,000만 원 원 정도 되거든요. 이상이 그쵸.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이상을 벌었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역 인재를 아. 지역에 유치한다, 이런 개념인 아 거예요. 그렇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제 일을 했든 노동을 했든 아니든 뭐 외국인으로서 뭐 방송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든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돈이 연 3,0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음. 약간 그 외국에서 사람이 오신 분들 신청할 중에 수 있는 거죠. 능력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 거군요. 쉽게 이렇게 행정 처리를 그쵸, 간소화해 그쵸. 주는. 뭐 외국에서 왔는데 아직 한국말도 좀 서툴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자는 아니고. 근데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인지 아니면 본인 나라에서.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국민 소득이 세계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기준을 세계에 적용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능력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능력을 피시는 분 중에 그럴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뭐 국내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아 뭐 맞네요, 이런 것도 맞네요, 맞네요. 있으면 그럼 국내 기준이겠네요. 한국에서 생활도 좀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을 뭔가 가지고 있으시거나 배우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능력을 잘 음. 활용하시라고 쉽게 하는 정책인 거군요. 그쵸, 그쵸. 이런 비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저도 뭐 몰랐어요. 제천을 찾다가 뜻밖의 알게 돼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뭐 다문화다, 다문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뭐 여러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천 이제 소개 및 TMI, 마지막 TMI인데요. 이 네. 제천 지역이 지리적으로 뭐 여러 국가들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핫한 도시였대요, 코 뺏기는. 네. 그래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옛 이름이 내토였고요. 네. 신라 지배를 받았을 때는 옛 이름이 내제였다고 합니다. 혹시 뭐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제가 조사를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예. 제천에서 저희가 지금 도로명 주소 쓰고 있잖아요. 예예예. 근데 지금 현재 제천에서 내토로랑 내제로라는 도로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이제 왜 내토고 왜 내제인지 그 뭔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천에서 적극적으로 옛날 지명들 쭉쭉 갖고 와 가지고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의 도시 제천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으로는 이 제천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먹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 제천의 캐치프라이즈가 한방도시, 자연치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주종 님이 한방도시요? 왜 한방이죠?" 막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고거
이유를 알려주는 먹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천이요. 예로부터 화기 특산물이 아주 화기가 아주 질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3대 약초 시장, 전국에 3대 약초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천이었대요. 어.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제천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개최도 했고요. 그래서 어. 한방 바이오 엑스포 공원도 있고요. 어. 이 한방 바이오 엑스포 공원에 진짜 여러 체험관이 너무 많은데 뭐 한방 음식 만들기, 예. 발효식품의 유래와 효능, 예. 한방 약초 직접 볼 수 있는 약초 허브 식물원 이런 것도 있고 4D 영상 체험이나 VR 기기 체험 이런 거를 진짜 엄청 화려하게 갖춰 놓은 엑스포 공원이 있더라고요. 아이 건강하지 안 건강해질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그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넓어요 엄청. 음. 그래서 약간 애기들 데리고 이 식물원 구경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가족끼리, 어. 가족 예예. 단위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한방 바이오 제천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어. 그 주제를 하나 잡아서 뭐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이래서 클릭해 보면은 뭐 꿀차 아니면 무슨 어떤 약초 그리고 무슨 뭐 이 한방으로 만든 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주제별로 정리도 해 놓으셨어요. 어. 그래서 되게 '아니 뭐 이렇게 잘해 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좀 약초나 이런 한방 관련한 식품들 뭐 먹거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한방 바이오 제천몰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구입하시면 믿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예로부터 조선 시대부터 전해지던 그 약초 시장도 현재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시장이 좀 크게 있고 한방 바이오 엑스포 공원 안에도 이 약초 시장 중에 일부 상점이 이전을 해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초를 살 수도 있고 제천에 약초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왜 한방 도시인지 알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약간 이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한 먹거리들도 한방을 주제로 많이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왕송편. 왕송편이요? 네. 송편이 엄청 커요. 어.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온갖 견과류랑 건강에 좋은 것들 이제 소 넣어 가지고 왕송편도 파시고 그리고 약초 양갱. 약초 양갱이요? 네. 달디달고 달디단 약초 약양갱. 양갱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기 성분을 넣어서 만들어서 튀긴 환기 도넛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왕송편, 약초 양갱, 환기 도넛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약초 시장이나 엑스포 공원 안 가더라도 제천역 근처에 있는 제천역전 한마음 시장에서 시장 이제 음식으로 다 팔고 계셔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천 놀러 가서 앞에 있는 시장에서 양갱이랑 도너츠 한번 드셔 보시면 이 제천에 넘치는 넘실거리는 이 한방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님은 또 다른 먹거리 뭐 찾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빨리 가서 이제 가게 되면 먹고 싶었던 게 제천에 저는 이렇게 노포를 좋아하거든요. 오래된 집들에 그 집에만 있는 메뉴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네네.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된 곳인데 제천에 송땡 땡땡 제가 상호를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4 글자 중에 3 글자가 땡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송땡 반땡 마손땡 반땡. 그 네네네. 중국집입니다. 중국 중화요리집인데 어. 거의 한 70여 년 되는 70년 정도 된 오래된 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메뉴가 네네. 저는 너무 흥미로워 보였던 메뉴가 깐풍 갈비가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깐풍갈비? 이게 돼지갈비를 이렇게 잘 먹게 좋게 잘라서 중화식으로 볶아서 소스를 얹은. 깐풍기로. 근데 이게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깐풍기처럼 이렇게 맛있겠다. 빨갛거나 주황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은 약간 이게 우리가 네. 흔히 아는 갈비찜 같은 갈색이기도 하고 새콤달콤한 맛도 난다고 하시고 음. 그래서 깐풍 갈비가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돼지갈비에 중화 양념. 그래서 이 음. 짭짤하고 달디단 깐풍 갈비를 저는 꼭 먹고 싶은 음식 픽. 근데 제가 사실 먹어보질 와. 못해서 추천드리진 못하겠고요. 근데 제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저는 오래된 중국집 노포의 깐풍 갈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거 완전 그 술안주로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술 좋아하니까. 이 오래된 노포에 가면 저희 사실 서울에서는 중국 현지 맥주 많이 먹잖아요. 칭 땡땡, 그죠, 하얼땡 이런 거 그죠. 많이 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노포에 가면은 아니 이거 누가 듣는다고 이렇게 그 상표 가리는 데 진심인 거예요? 아 나 진짜 웃겨 아유 죽겠네. 이제 저의 그겁니다. 신념입니다. 지방의 노포를 가면 왠지 모르게 카땡 이렇게 국산 맥주를 그쵸.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태땡도 안 돼. 태땡 안 됩니다. 클 어. 땡땡땡 안 됩니다. 태땡 안 되고 카땡. 카땡이랑 하 안 돼, 안 카 돼. 카땡, 태 그 카땡. 카땡이랑 오비. 아 오비. 어. 오땡. 하여튼 고런 느낌으로다가 깐풍갈비와 카땡이 저의 픽입니다. 아. 아 맛있겠다. 아 그리고 맥주 얘기가 나와서 좀 여기 이 제천에 또 수제 맥주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제천 아 지역에서만 네네네. 파는 수제 맥주가 있는데 솔땡 펍이에요. 이게 벨기에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맥주를 만드는 이 양조장이 오. 있대요. 예예예. 그래서 이게 쪼끔 유명하게 된 계기가 2019 년에 벨기에 국왕이 한국 방문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청와대 만찬주로 여기 벨기에 양조 기술을 활용한 이 솔땡 맥주가 올라갔다고 아. 해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이 펍에서 맛볼 수가 있는데 네. 가격이 이게 수제 맥주다 보니까 쪼끔 쪼끔 있죠. 셉니다. 한 잔에 10,000원 아. 정도? 그러니까 뭐 8,000 원대에서 12,000-13,000원 막 이렇게 쪼끔 이 있는데 쪼금 비싼데 뭐 "한번 먹어 보기 좋다. 맛이 좋다." 이런 후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면 근데 재료도 좋은 걸 수제 쓰시고 맥주는 손으로 이제 만드시다 음 보니까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일반 생맥주도 뭐 5천 원씩 하잖아요, 6천 원씩. 그쵸, 그쵸, 그렇게 그쵸. 생각하면 꼭 가 보실 만하다. 서울에 있는 수제 맥주도 다 이제 수제 맥주집 가면 다 9,000 원, 10,000원 한 잔에 그죠. 맞아요,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저 술 좋아해서 막 흥미가 딱 생겨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캔 속에 있는 정말 양조장인 것 같아요. 네. 그 위치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아. 말고 네. 이 제천의 중앙시장 안에 이 네. 가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멀리 가시지 말고 이 시장에서도 이거를 살 수가 있는데 네. 참고로 이제 약간 TMI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에 시장이 4 개가 있거든요. 네. 제천역 바로 앞에 있는 역전 한마음시장이 있고요. 역전 그리고 한마음 시장이요? 나머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천 중앙시장, 네. 동문시장, 내토시장 요렇게 3 개는 쪼끔 떨어진 곳에 함께 뭉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역 앞에 바로 있는 그 한마음시장에 가셔 가지고 네.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환기 도넛, 약초 양갱 이런 거 다 드실 수 있는데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 시장 3 개가 붙어 있는 다른 중앙시장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 솔땡 맥주는 그 중앙시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역에서 이 중앙시장은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 살짝 머는데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이제 맛있는 시장 술 먹으러 가는 좋아하고 기분이면은 즐겁게 그럼요. 가실 수 있으시죠.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마지막 뭐 다른 먹거리 있으신가요? 이미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 낮에 그래도 코스가 이 낮에 환기로 이제 건강을 좀 챙기시고 이제 음. 환기로 만든 이런 다양한 음식들 좀 드시고 저녁에 1 차로 수제 맥주집에서 가볍게 한 잔을 먼저 입맛을 돋궈 주시고 그리고 이제 2 음. 차로 중국집을 가셔서 깐풍갈비로 찐득하게 좀 드시는 고 정도 코스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천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하나. 우리가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언급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상표명이 아니라 말해도 됩니다. 이게 제천은 이 빨간 어묵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엽땡 떡볶이 먹을 때도 아 이 오뎅 어묵 포다 쪽으로 오뎅 예예. 네네네. 엽오. 어묵으로 먹거든요. 예예예. 네. 그거 먹어서 야 이거 먹어 봤는데 약간 좀 어묵 조림 느낌? 빨간 아. 어묵 조림? 그 음. 비주얼로 봤을 땐 떡볶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이라 떡볶이 맛은 아닌가요? 맞아요. 떡볶이 국물에 약간 어묵 넣고 약간 계란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쪼끔 더 이 한식인데 분식 같은 느낌? 아 고 어디에 걸쳐져 있는 음. 그냥 되게 저렴해 가지고 네. 그냥 되게 간단하게 먹기 좋습니다. 음. 음.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하셨나요?
4 개에 1,000원 했다는 후기를 몇 년 전 거로 4 봤는데 개에 1,000 지금은 그 원이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물가가 그죠, 그죠. 예 맞아요, 물가가 많이 맞아요. 올라서 지금은. 그래서 한 2 맞아요, 개에 맞아요. 1,000원? 뭐 1 개에 1,000원? 뭐 요 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 개에 1,000원만 돼도 음. 요즘 괜찮죠.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녹음은 하시지 않지만 저희 심드렁 찐수다 같이 이제 마케팅해 주시는 다른 이제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몰랐는데 그 직원분이 고향이 제천이시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제천을 좀 본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다면서 이 진짜 현지인만 찐 알 수 있는 음식이나 메뉴를 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이 현지인이 직접 소개하는 맛집은 저희가 따로 이제 블로그 이런 데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관심을 가신다. '내가 제천 한번 갔는데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하시면은 뭐 그 블로그 글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먹거리를 좀 살펴봤고요. 저는 근데 그다음으로 즐길 거리를 쪼끔 가고 싶은 게 제천의 미친 맛집들, 미친 먹거리와 연관되는 즐길거리가 좀 있어서 같이 좀 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소개를. 네, 좋습니다. 제천에 있잖아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미식 여행 코스가 있어요. 이게 가스트로 투어라고. 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인가요? 네. 가스트로 네. 투어라고 하는데 제천 시티 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스트로 투어가 이 가스트로가 이탈리아어인데 이게 먹방, 미식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여행이에요. 음. 한국 이제 말로 네네네. 바꾸면은. 그래서 이 제천 대표 맛집들을 코스로 해 가지고 약간 이제 뭐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 이렇게 해서 코스를 이렇게 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1 인당 네. 23,500 원. 23,500 원이면 풀코스로 제천의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죠? 5 가지 음식을 23,000 단돈 23,500 원. 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1 시에 시작하는 투어인데요. A 코스랑 B 코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가 2 개예요. 근데 A 코스는 핸드드립 커피 네. 그리고 제천에서 아주 오래된 찹쌀떡 네. 그다음에 곤드레밥이랑 민들레밥. 그러니까 한방도시죠. 약간 네네네. 그 자연 치즈니까 그거 먹고 그다음에 갈빗집 가서 갈비 이거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곤드레밥이랑 약간 갈비를 같이 네네네. 이제 반찬으로 그거 드시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먹고요. 네. 침 고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어묵 먹습니다. 야. 진짜 제천을 요렇게 전체를 하나 느낄 수 해서 있는 와. 그쵸. 이렇게 하나 해서 A 코스고요. B 코스도 있어요. B 코스는 네. 횟기가 들어간 소불고기와 청국장, 네. 그다음이 막국수, 그다음이 한방떡과 한방차, 마지막이 빨간 어묵입니다. 알차네요, 알차네요. 근데 빨간 어묵은 너무 이제 뺄 수 맛있겠죠. 없는 약간 이제 그럼요. 이게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왜 이 제천의 빨간 어묵이 유명했는지는 그 예.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예. 뭐 워낙 이제 대표 음식이다 보니까요. 예예예. 근데 이제 이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이게 은근 후기들도 꽤 많고요. 네. 괜찮다는 후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어. 그리고 가격이 일단 되게 저렴한 것도 장점이고 그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픽해 주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맛있다." 맞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뭐 11 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한번 이렇게 훅 돌아다니기 괜찮아서 되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제천시에서 또 프리미엄 미식 투어라고 1박 2 일이나 당일 관광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미식 코스는 이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제천의 유명 관광지들을 시티 투어로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티 투어로 같이 관광지 갔다가 미식 투어 아까 말한 가스트로 투어로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 미식 투어는 가격이 이제 막 이렇게 차로 같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쪼금 비싼데 당일 코스는 16만 원이고 1박 2 일은 18만 원이래요. 쪼끔 가격이 근데 있네요. 이제 많이 가격이 있네요. 그쵸. 근데 18만 원이 근데 이게 매력적인 게 18만 원 여기에는 숙소도 제공이 됩니다. 숙소까지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식비와 숙소를 그래서 해결할 이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추가금이 쪼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붙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 뚜벅이다 네 네. 보니까 이런 그 항상 여행 찾을 때 네네네. 뚜벅이가 가기 좋은 곳 그 음. 교통이 되게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요 관광지들이 좀 묶여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자차 없으면은 여행하기 되게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이제 교통도 해결되고 숙소도 해결되고 뭐 식사도 좀 어느 부분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뭐 몇 끼만 제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음. 하는 거면 '한번 이 제천 돌아다닐 때 해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북주성 님은 뭐 제천의 즐길 거리 혹시 뭐 찾으신 거 있으신가요? 전 즐길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편집 안 해 달라고 내가 따로 메모 남겨 놓을 거예요. 편집해 주세요. 꼭 편집해 안 돼, 안 돼. 주세요. 꼭 편집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되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소극거리면서 가요? 있는데요. 이게 예. 전에 찐따르기 올라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맞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라이더님 하신 것처럼 사실 복합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진짜 찐따같이 제 관심 있는 것만 공부하고 온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난 지난번에도 느꼈다니까. 큰일 나. 어떡하죠?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뭔가 찐따력이 한참 깊어지다가 나중에 되면 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서 관심 분야에서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이게 꼭 거칠 수밖에 없는 성장 이게 과정인 거군요. 약간 좀 이 분야 파는 사람들의 약간 좀 그런 게 아닐까 선배님의 조언 귀하게 라고 듣겠습니다. 주제넘는 조언을 해 봤고요. 뭐 즐길 거리 없으면은 제가 하나 더 해 보면 예. 앞서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매년 열립니다. 이게 제가 또 이제 학부 때 영화 이 공부에 잠시 몸담았던 그런 사람으로 큰 영화제는 아니에요, 이 제천 영화제가. 근데 은근 유명한 그런 영화제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건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2005 년부터 역사가 거의 한 20년 됐어요. 2005 어. 년부터 매년 8월 중순 이 광복절 딱 그 즈음에 열리는 영화제고요. 이 이름에 맞게 음악 영화들만 이제 초청을 해 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이거 한 번쯤 가 보셔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음악 영화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위플래시 예. 아시나요? 예예. 드럼 네 두구두구둥 그것도 이제 제천에서 땅땅가당 따당 따다다당 띵띠리 띵띠딩 띠띠디딩. 오늘 약간 좀 예. 능글과 초딩스러움을 컨셉으로 잡으신 건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제가. 아무튼 이게 되게 네.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위플래시는 적절한 예가 아니지만 이 기분은 좀 음악 영화다 보니까 보면은 되게 예. 그 기분 좋아지는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죠. 행복해지는 그리고 이제 것들이죠. 국내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잘 개봉을 안 하는 다른 이제 일반 아. 상업 영화관에서는 개봉을 잘 안 하는 되게 약간 좀 기분이 좋아져서 영화관에 딱 나오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서 어. 한번 좀 관심이 가시면 네. 가 보실 만한 이런 국제 영화제 이제 겸사해서 제천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8 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뚜벅이 하기에는 아주 그 최악의 날씨입니다.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 그 더워 죽을 것 같았던 제가 막 이렇게 의림지도 걷고 그 네. 시장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네. 10분 이상을 못 걷겠더라고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아 뒤질 너무 것 같아요. 더워서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여름이 약간 이렇게 그 추억이 미화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청량감, 그 쨍함 맑은 그 하늘과 하늘은 맑고 푸르면서 막 그때 그 약간 그 제천이 막 엄청 도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 정겨운 그 약간 그 시장의 느낌과 그 너무 더워 죽겠는데 약간 땀 흘리면서 먹던 그 빨간 어묵이 그 약간 간간이 불어오던 바람과 함께 섞이면서 추억 미화가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제천 무서운 도시인데요? 맞아요. 제천 그래서 무서운 도시예요. 예. 매우 더웠는데 청량했다. 이런 기억이 나고요. 음. 그리고 이게 음악 영화제인데 이제 또 예. 그 시즌에 맞춰서 약간 그
콘서트 같은 음악만 들을 수 있는 행사도 열려요. 그래서 인디 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 이게 라인업이 엄청 빵빵한데 어. 2022 년, 2023년 그 네. 라인업을 들어보시면 네. 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 센치, 소란, 치즈, 예예예. 권진아, 예. 스텔라장, 와. 선우정아, 잔나비, 와. 이무진, 폴킴, 로꼬, 쌈디. 아니 이게 한 공연에서 이렇게 다 오신다는 얘기예요? 한 아 행사에? 이게 하나는 아니고 2022 년, 2023년 이 라인업이에요. 아 합치신 거예요? 아 근데 이 라인업만 봐도 약간 네네네. 음악 영화제라 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감성이 있고 듣고 나면 행복해지거나 그쵸.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뭐 "예. 오 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이게 느낌이요? 또 호수 옆에 야외 예. "죽어." 막 "으아." 혹시 그런 가수분들은 어떤 가수들이 랩이나 아 뭐 예. 쇼미더머니라든가 뭐 아. 흠뻑쇼라든가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오늘 밤 죽어." 막 이런 죽자 이거보다는 되게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게 야외 무대에서 열리거든요. 그 예예. 의림지 호수 옆에서. 예예예.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이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실 것 같고 라인업만 딱 봐도. 그리고 뭐 이분들이 뭐 1 년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10 센치 같은 경우는 2 년에 계속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선우정아 잔나비는 작년 2022 년에 오셨던 것 같고. 근데 뭐 약간 라인업 딱 보고 한번 좀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즐길 거리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볼거리 관광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이 녹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천이 오래된 도시라 그런지 볼거리가 진짜 많아요. 그쵸? 맞습니다. 제가 즐길 거리에서 제 목소리를 막 많이 냈으니까 볼거리는 이제 박주종 님이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제천의 제일 유명한 볼거리는 바로 의림지 아니겠습니까? 의림지. 국제영화제 행사도 열리는 의림지. 예, 국제영화제 행사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는 의림지는 바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 하면은 저수지입니다. 이제 엄청 크죠? 그냥 농촌에 가면은 밭 옆에 있는 게 다 저수지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림지는 규모가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르고 볼거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들은 보통 삼국시대 혹은 뭐 그 이전에 축조가 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바로 의림지가 그 중에 음. 하나입니다. 의림지는 어떤 분들께서는 뭐 사만시대, 어떤 분들께서는 뭐 삼국시대에 축조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옛날부터 사용되다가 점점 매 시대마다 그때의 기술에 맞게 확장하고 증축하지 않았나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거의 한 뭐 단위가 몇백 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림지는 이제 제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서 제천의 계절마다 소풍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음. 봄에는 푸르른 풍경이 있어서 드라이브하거나 음. 산책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가는 길에는 이제 철마다 연꽃도 음. 피고 갈 데도 많고 꽃들도 많고 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이가 얼거나 아니면 빙어 같은 물고기들이 많거나 해서 이제 뭐 사시사철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 영화제는 보통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음. 같은 경우는 크게 전용 건물에서 상영을 하지만 요런 이제 지역의 영화제들은 야외 음. 상영도 많이 하잖아요. 요 옆에 상영관을 맞아요. 설치하시는 그런 운치와 멋이 넘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림지 근처에 약간 그 놀이공원 테마가 조그맣게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파크가 저희 예예. 네네. 저희 다른 직원분이 작년에 거기 가서 번지 점프도 하셨대요. 아 예예. 그리고 다음 볼거리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 볼 곳은 또 이제 의림지와 좀 비슷한 곳인데요. 사실은 이제 의림지는 이런 음.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아니면은 주변의 조경, 자연 혹은 영화제 이런 걸로 유명하다면 사실은 이제 자연으로 음. 조금 더 우리에게 볼거리로 가치가 있는 곳은 청풍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풍호. 예? 왜 그러시죠? 아니 청풍호라고 아 말했어요. 예. 저 청풍호 하셔서 뭔가 네. 이렇게 애절한 사연이 있으신가 했는데 약간 청풍호는 예. 애절하죠. 청풍호에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 청풍호가 예. 충주댐을 예예예. 충주댐이 예예. 만들면서 네 만들어진 인공호수래요. 예예예.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셨는데 충주댐 만들면서 그분들 다 이제
시키고 예예. 거기에 이제 만든 거예요. 예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가슴 아픈 사연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는 거기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여서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뭐 유물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마을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쫙 모아 가지고 예. 그래서 만든 게 청풍문화재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음. 아 이게 그래서 인공 그냥 이제 막 예예. 예쁜 네 원래부터 있어서 막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때 만들면서 예예예. 어 아 만든 스몰 지역의 그런 아픔을 역사가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쪼끔 관광지로 많이 이름을 예. 알리긴 그 좀 했습니다만. 관광지로서의 가치만을 좀 찾고 여기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이 수상 그렇죠.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 요 근처에 있는 음. 대형 리조트에서 공연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 근처에서 네.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청풍호의 풍경을 감상하시는 고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아.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사연도 패러글라이딩도 있나요? 예. 한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높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청풍호가 이제 원래 높은 산지를 이제 댐으로 막아서 그 음. 안에 물이 찬 거다 보니까 옆에 이제 높은 지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그 음. 길쭉한 청풍호를 이제 배경으로 하늘을 활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몰지의 아픔도 함께 이제 아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겠네요. 뭐 이렇게 예. 네 아니 아니 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역사를 기억하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의림지에서는 좀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기자기한 이제 계절마다의 음.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다면 청풍호에서는 좀 광활함을 느끼시면서 어떤 레포츠, 음. 스포츠 요런 좀 액티비티들을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장소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 케이블카도 있고 청풍호 케이블카. 그리고 근처에 그 태조왕건 세트장도 있대요.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가 3,000 원이래요. 근데 예.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안이 워낙 넓고 예예예. 뭐 유물 전시관도 있고 청풍문화재단지 수몰역사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좀 입장료 있다 보니까 '그냥 굳이?'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볼 게 많다고 하니까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좀 재밌었던 게 예. 그거 아세요? 이 청풍호랑 예. 충주호가 예. 같은 호수래요. 아 하나의 호수에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네. 이 충주 지역하고 제천 지역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충주에서는 충주호라고 부르고 제천에서는 청풍호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이 이름을 뭐 하나로 통일하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재밌었던 게 아. 충주호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충주호에 뭐 그 리조트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있고 그랬는데 이 청풍호랑 충주호랑 같은 거구나 해서 좀 재밌었던 개인적인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충주댐과 충주호가 이제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주변에 환경 규제가 많은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 규제 해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충주맨 유명하시잖아요. 음. 충주맨이 샘 스미스 분장하고 네네네네. 춤추시면서 충주호의 환경 규제를 조금 풀어 달라는 이제 고 법을 특별법을 통과를 요청하는 영상이 되게 핫했거든요. 한 1-2년 전에. 네. 그래서 전 그 기억이 나면서 아. '아 이 청풍호가 이 충주호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 그 영상 지역에서는 이게 몰랐어요.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환경 규제가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충주맨이 샘 음음음. 스미스 분장까지 하셨는데 네 고 기억이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충주맨이 그 충주시 공무원 분 예예예. 말씀하시는 거죠? 아. 유튜브에서 핫하신 그분이 샘 스미스 분장하면서 막 언홀리 춤추시는데 그 막 사람들이 댓글로 "그 법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통과시켜 줘라." 약간 그리고 또 뭐 다른 볼거리 있을까요? 또 이제 덕주산성이나 월악산 같은 관광지들이 또 좋은 자연이 있는데요. 또 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론성지입니다. 배론성지. 네. 천주교 배론성지인데요. 배론성지는 말 그대로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중요한 음. 어떤 천주교의 역사와 관련된 박해와 관련된 이 장소가 유명한 곳인데요. 전 처음에 배론 성지가 약간 카톨릭이 이제 이냐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배론도 사실은 우리말이나 한자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배론이 배 밑바닥을 의미하는 한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곡이 깊어서
배 밑바닥이 이렇게 널찍한 모양 같다라고 해서 이름이 배로운 성지고요. 아. 배로운 네. 성지가 이제 천주교 박해가 조선 말기에 있을 때 이 음.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많이 숨어 들어온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배로운 성지로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왔고 저희가 뒤에 얘기할 황사영 백서 사건의 주인공 황사영도 요 배로운 성지로 숨어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만약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가보셔야 되고 네. 믿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 이제 가시는 길에 아, 우리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 종교도 없고 무교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건 잘 모르다 보니까 제천에 저희가 이제 "제천 이야기할까요?" 했을 때 이제 바로 폭주족 님이 "아 배론성지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 천주교 박해가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역사 시간 이런 것들 좀 배웠으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이따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요게 이제 뭐 같고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긴 이제 그렇지만 이 한국에 있는 음. 천주교 성지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탑3 안에 들지 않는가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그 약간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예. 곳이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올 폭주족 픽 이야기에 약간 배경이 되는 볼거리를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이제 라이더 픽 이야기의 배경이 될 볼거리 지역 뭐 관광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제천에 또 이제 박달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울고 넘는 이게 박달재죠. 저희 그쵸. 근데 저희 세대는 아니어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유명한가?' 했는데 이게 일단은 이 박달재라는 곳이 제천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이 길에 자리 잡은 고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충주로 가려면은 꼭 이 고개를 지났어야 됐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음. 많이 유명한 곳이겠죠. 근데 예예예. 지금은 이제 터널이 생겨서 옛길이 됐고요. 네 터널로 그냥 슝슝 지나다니시고 현재는 이제 관광 명소처럼 좀 꾸며 놓았어요. 동상도 있고 이 박달재 음.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 노래와 관련된 막 동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울고 넘는 박달재가 1948 년에 발표된 노랜데 그 노래 이후로 이 박달재라는 장소 자체가 뻥 떠 가지고요. 지금은 제천 아.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이고 예. 제천시에는 해마다 박달 가요제도 연답니다. 박달 가요제요? 그렇죠. 이게 완전 그 상징 핫스팟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네. 곡의 이름이 박달재예요. 네. 근데 이 박달재가 속해 있는 산 이름은 실황산이라는 네. 이름인데요. 이 실황산이 예전부터 음기가 되게 강한 산으로 어. 풍수지리적으로 막 그랬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박달재 공원 지금 거기에 가 보면 남금 모양의 동상이 음.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노골적인 남근석인가요? 예. 제가 본 남근상 중에 가장 노골적인 것 같아요. 제주도 성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안 가 봤는데 성박물관도 안 예. 가 봤는데 진짜 약간 오구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후기가 되게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 "보기 흉하다."라는 후기가 나올 정도로 "놀랐다." 그래서 어. 약간 그 박달재 고개가 유명하다 보니까 한번 놀러를 갔는데 그냥 뭐 예예예. 쉴 겸 산책할 겸 갔는데 완전 노골적인 남근상이 막 있으니까 이게 막 걔가 좀 남사스럽고 흉하다라는 후기가 실제로 꽤 있을 정도로 정말 노골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예. 딱 동상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흉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실황산에 음기가 강하다 옛날부터." 음.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고런 동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덕주산성과 덕주사인데 덕주사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이제 신라가 이제 고려한테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나라가 망했다.' 이런 슬픔이 커서 금강산으로 떠납니다. 예. 경순왕의 자식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여서 아들은 마이태자고 딸은 이제 덕주공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둘이 이제 금강산으로 떠나는 길에 약간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제천 지역에 덕주사를 세웠다고 이제 전해지고요. 그래서 요 덕주사에 있는 말의 열의 입상 이 불상인데 이 돌로 된 불상인데 요것도 좀 되게 유명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라이더 픽 예고가 이야기의 되는 약간 거죠? 배경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간단한 소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얘기해도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 시간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좀 편집하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분 정도 40-50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 먹을 거 많고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그 제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간단한 소개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서로의 픽 진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